Round 1. Fight! 네, 이제 BMW M340i 주행을 해보겠고요. 시동을 걸어보면 엔진 깨어내는 순간에는 확실히 좀 우렁찬 소리가 나죠. 그리고 지금 계기판은 최소화 해봤습니다. 가장 간략한 모드로 해봤고, 얘는 이제 387마력 최고 출력을 내는 직렬 6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의 8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고요. 구동 방식은 뒷바퀴 굴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어쩌면 얘랑 딱 맞수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의 G70 3.3T 스포츠와 구동 방식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걔는 V6, 얘는 i6 인라인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얘가 51kgm/m, G70이 52kgm/m인데 시장에서 딱 부딪히는 그 맞수라서 간략히 그런 재원적인 정보를 말씀을 드렸고요. 주행 질감은 더 쾌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M340i가 G70 3.3T 스포츠보다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좀 싱겁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외관 그리고 내관에서는 아쉬운 게 많습니다. 이 M340i는 지금 인테리어도 보시면은 큰 차이 없잖아요. M340i라고 그래서 뭐 스티어링 휠에 알칸타라를 둘렀건 아니면은 뭐 카본을 썼건 이런 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어떤 스포츠 루킹적인 요소에서는 아쉬운 게 큽니다. 바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G70 같은 경우는 얼티밋 패키지 그런 카본을 안팎으로 두르는 걸 썼는데 좀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얘는 근데 기본적으로 M 패키지가 지금 들어간 모델이라서 외장 칼라도 그렇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그렇고 앞뒤 범퍼 또 이 페달류도 그렇고 이 스티어링 휠도 M 스티어링 휠이에요. 이게 M 박힌 거 보이시죠? 간결하고 담백한 그런 쪽의 방향을 잡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M340i는. 그럼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이 직렬 6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은 B58이죠. B58 충분하고 무엇보다 엔진 성능을 내는 데 있어서 거칠어지는 기색이라든지 숨 가빠하는 기색을 보일 리는 없고,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근데 굉장히 열의를 합니다. 지금 뭐 거의 전 BMW 모델에 들어가는 변속기인데 이 M340i에서도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 무엇보다 시프트 다운 할 적에 굉장히 잘 레브 매칭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지금 엔진 배기 사운드는 배기 플랩을 이용하는 거라서 지금 콤포트로 두고 달릴 적에는 닫혀 있고요. 바로 스포츠로 두면은 바로 팍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소리도 커집니다.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아니죠. 근데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는 뭐 저는 특히나 이 B58 엔진은 상당히 좀 자연적으로 내는 흡기 소리도 괜찮고요. 330i보다 더 나은 부분인 것 같아요. 배기 사운드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더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는 지금 기본적으로 330i와 거의 같습니다. 지금 서스펜션도 같아가지고 M 퍼포먼스 서스펜션이 들어간 거여가지고 M 스포츠 서스펜션이라서 감세력을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조절하는 건 아니고 일반 서스펜션보다 좀 단단한 스프링과 댐퍼가 들어간 정도입니다. 불쾌한 것들은 걸러내면서도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330i 때도 느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무랄 데 없는, 아쉬운 게 없는 서스펜션 하체 느낌입니다. 그 익히 전에 320D 때도 말씀드렸었고 330i 뒷자리에 앉아서도 말씀드렸었던 푸들푸들한 승차감 있잖아요. 그 승차감이고 꽤 운전자에게 노면의 정보를 충실하게 잘 전달을 하고요. 그럼에도 저런 지금 요철 같은 데 지나갈 때 투득투득 지나갈 때는 쿵쿵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성가신 정도는 아니고, 물론 제가 지금 뒷자리에 앉아봐서 그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운전석에서 느끼기에도 이게 어떤 쿵쿵 떨어지는 게 아주 스트레스로 딱딱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어가지고 운전의 범용성을 넓히는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한마디로 데일리카로 초점은 맞췄을 때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안에서도 운전의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극대화라는 표현은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앉아서 자세만 잡아봐도 아, 얘는 콤포트를 많이 챙겼구나 라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이 지금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됐는데 이 시트도
약간 좀 컴포트예요. 컴포트에 가까운 M 스포츠 시트여가지고 이런 부분도 운전자에게 참 안락함을 전달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뭐 빠짐없이 들어갔고, 이 스티어링 휠 무게감은 평상시에도 어느 그 BMW 정도의 스티어링 휠 무게감이에요. 근데 스포츠로 두면 확실히 좀 무게감은 생기고요. 그리고 컴포트로 둔다 한들 조향의 어떤 유격이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G70만큼 아주 그냥 막 몇 센티미터 조작하는 느낌과는 좀 달라요. 근데 오늘 어디까지나 이 시승하면서 자꾸 말씀드릴 부분은 이 차는 지금 윈터 타이어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DCT가 필요가 없을 만큼 이 8단 변속기와 이 엔진의 궁합은 좋고요. 로스 나는 거를, 그 엔진 동력 손실 나는 게 거의 느껴지질 않을 것 같아요. 않아요. 지금 살짝 그 어느 정도의 가속감인지를 보여드리려고, 얘가 4.7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밟아 본 거고요. 나가는 건 뭐 폭력적이다라는 표현은 쓸 수 없고 폭발적이다라는 표현은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운전자가 뭐 괴롭고 막 힘들고 이런 건 느끼지 못할 수준이고,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한들 편하게 갈 수 있는 차입니다. 330i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 2리터 가솔린 엔진도 전 되게 좋았어서, 물론 뭐 레어하고 좀 더 거기서 마치 포르쉐처럼 조금만 더를 바란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330i가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 브레이크는 유격이 좀 있습니다. 밟으면 바로 제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살짝 한 1cm 미만으로 뭐가 없는 구간이 있어요. 제동력이 없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부터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제동력이 부족하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제동력은 G70 같은 경우는 초반에 스트로크도 짧을 그 브레이크 스트로크도 짧을 뿐만 아니라 초반에 확 몰려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 시승했던 거는 그 얼티밋 패키지 3여가지고 무슨 철 성분이 많이 들어간 로우 메탈 패드인가 뭐 아무튼 그 더 상급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스템이 더 지금 BMW M 퍼포먼스 브레이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동할 적에도 운전자 의지대로 멈추는 건 물론이거니와 브레이킹을 하면서도 다음 가속, 재가속을 그 예상을 하면서 또 제동했다가 가속하고 하잖아요. 그러기가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동 성능은 훌륭하고 BMW가 더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디자인은 BMW가 전 훨씬 좋으네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근데 G70이 많이 고급스러웠어 가지고 이런 가죽 쓰임이나 이런 거는, 근데 각자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은 확실히 지금 G70이 좁습니다. BMW가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손 한 뼘 이상의 공간은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디스플레이도 G70은 그 작았잖아요. 이것도 얘가 더 좋고, 아무래도 얘가 더 늦게 나온 차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즉각적인 스티어링 휠을 좋아하는 분이라면은 제네시스를 좋다고 하실 수는 있겠는데, 얘는 운전자에게 이 피드백 전해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풍성해요. 제가 G70 시승할 적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조향성은 정말 칼 같아가지고 뭐 요렇게만 움직여도, 조금만 움직여도 뭐 몇 센티미터까지 차가 움직이는 게 감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BMW는 그런 거를 채 인식하기 전에 그냥 생각과 동시에 움직이는, 생각과 동시에 어쩌면 운전자를 알게 모르게 리드하기까지 하는 게 있어서 조향성의 차이 같아요. 이건 좀 더 조이고 안 조이고의 차이라기보단 운전의 재미, 그 조종의 재미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는 데서 찾을 거냐, 아니면은 차가 내 의지, 내 명령을 제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즉각적으로 좀 세게 피드백을 주는 쪽으로 할 거냐의 그런 제조사 입장 차이, 방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제 개인 취향은 이쪽입니다. BMW가 더 좋아요. 두 대를 만약에 서킷에 가지고 들어가서 탄다 그러면은 뭐가 더 재밌을까요? 그러면은 미세하게나마 M340i가 위일 것 같아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M340i가 미세하게나마 더 위일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뻔했던 거는 얘가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정보가 더 이렇게 정제를 해서 전해주거든요.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전해주는 정보가 시각, 청각, 촉각 모든 것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냥 일관되게 전해주는 게 있습니다. G70도 일관되게 전해줬었어요. 근데 G70은 약간 좀 하드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좀 놔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한두 번 정도. 그냥 퍼포먼스는 둘이 비슷하고 운전자의 실력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예, 그렇게 정리하고요. 서스펜션 느낌은 G70은 이 타이어는 배제할게요. 걔는 PS4S고 얘는 지금 아이셉트, 금호 아이셉트고 윈터 타이어고. 서스펜션 느낌은 제네시스가 좀 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걘 전자식이었으니까 더 달라지는 느낌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제네시스가 더 나았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간의 그 감쇄력이 막 땅땅해지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 서스펜션 세팅은 어떤 노면 상황, 어떤 드라이브 모드, 어떤 주변 환경 상관없이 무슨 만능 열쇠 같이 푸들푸들한 다재다능한 서스펜션이라서 좋아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BMW도 자연스러운데 조작하기도 불편하지 않고요. 요거 눌러서 그냥 활성화, 지금 바로 활성화 된 겁니다. 지금 시속 50km에서. 그럼 지가 조향해서 가죠. 잠깐만 보시죠. 지금 차가 좀 있는데 얘도 근데 시간은 짧아요. 한 15초 정도면은 노랗게 손 띄어서 갔습니다. 자연스럽고요. 작동하는 거 쉽고요. 또 개입하는 속도 좋고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차가 빠져나가면 이제 차 속도 내면서 쫓아가잖아요. 그때 얘는 좀 급해요. 얘도 그리고 센서가 지금 가운데에만 있어요. 번호판 위에, 번호판 아래지. 거기에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차가 빠져나가거나 차가 껴들었을 적에 그때 감지하는 게 좀 양쪽에 달린 것보다는 좀 급히 빨리 좀 급하게 잡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건 근데 제네시스 G70도 마찬가지였는데 걔도 그런 모습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무승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무승부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 편의사양적인 부분은 얘는 이제 열선만 들어가 있고 걔는 통풍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걔가 더 낫고, 공간은 트렁크 2열, 1열 할 것 없이 BMW가 승. 근데 이거는 제네시스 G70에서 가장 큰 단점은 2열 공간이었었으니까, 그럼에도 저는 이제 2열 시트 좋다고 말을 했었고요. 이 허벅지 받침의 지지대가 좋아서. 근데 얘도 이 3 시리즈도 그거 못지않게 좋아요. 시트가 허벅지 받침 길이도 길고, 또 체중 분산이 어쩌면 G70보다 얘는 더 잘 되네요. 우위입니다. 얘가 더 좋습니다. 또 말씀을 안 드린 게 소음 정숙도. G70이 그것도 BMW가 더 좋네요. 얘는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안 갖고서 이런 사운드를 지금 계속 유입을 시키거든요. 게다가 스포트로 두고 달리면 더욱더 좀 기분 좋은 청각적인 걸 줘서 얘가 더 승. 그리고 또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주변 풍절음,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런 것도 되게 잘 걸러냅니다. 그리고 아까 인테리어 설명할 적에 보여드렸었지만 흡차음재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불쾌한 소리들은 상당히 잘 걸러냅니다. 이번 이제 G바디 3 시리즈는. 그래서 그런 불쾌한 소리 걸러내는 거는 둘이 비슷한데, 실내로 들이미는 흡기, 배기 이런 사운드는 얘가 더 자연스럽고 듣기 좋다, 좋은 소리다 해서 얘가 승. 가격. 가격은 뭐
7,600만원, 7,590만원 주고 M340i 살래? 아니면 6,400만원 정도였죠 걔가. 6,400만원 주고 G70 3.3 풀옵션, 완전 풀옵션 살래? 얘도 풀옵션이긴 하지만 1,200만원, 1,300만원을 더 주고 BMW를 사겠냐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아이 그래도 BMW 사야지 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만큼 그 차이가 가격 대비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BMW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이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엔진 질감은 확실히 다르긴 해요. 수치화한 퍼포먼스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런 걸 따진다 그러면 쉽게 BMW 손을 들진 못하겠습니다. 이제 G70 타면서 너무 기대 이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가지고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오늘 이제 M340i 시승하면서 얘는 또 얼마나 그거보다 앞서 나갔을까, 재미 지수를 올렸을까 궁금했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완전히 기대했던 느낌은 아니에요. 어쩌면 저는 좀 더 하드코어한 느낌을 기대했었나 봐요. 더 높였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차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그냥 결론은 왠지 이 M340i 위에 뭐가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M340i와 M3 사이의 간극이 꽤 많이 커가지고 얘는 지금 편하고 안락하게 탈 수 있는 데일리 세단인데 거기다가 운전을 좀 즐기고 싶을 때는 또 그거에 발맞춰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놓은 차여가지고 정말 스포츠카, 그러니까 스포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운전자가 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M340i는 참 재밌는 차, 하지만 그 재미의 정도가 운전을 하고 나면은 온몸에 뭐 땀이 흠뻑 젖네, 막 체력 소진도 크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편안하고 또 감성적인 재미도 어느 정도 전해주는 그런 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BMW M340i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동을 걸어보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얘도 뭐 그래도 좀 벌써 2017년 3년 전에 나온 모델이어가지고 어떤 좀 세월감은 느껴집니다. 보시면은 특히나 이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은 좀 아쉬운 게 느껴지죠. 크기도 그렇고 이 그래픽이 일단 무엇보다 약간 좀 옛날스러워요. 그리고 계기판은 지금 풀 디지털 방식에 얘가 12.3인가 12.5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갔고, 바로 그저께 보여드렸었던 GV80처럼 얘도 이 입체 계기판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차 시에는 어떤 소음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송풍 때문에 바람 소리만 좀 들릴 정도고요. 이중 접합률을 쓰진 않았는데 그래도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바깥이 좀 어두워서 불은 켜고서 가보겠습니다. 영상이 좀 뭉개질 텐데 제가 지금 아주 이른 새벽에 지금도 한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 G70 느낌이 그동안 만났던 어떤 국산차들보다도 펀 드라이빙이 가능한 세팅이에요. 달려보면은 얘는 도심에서 타기도 불편하면 뭐 약간 있을 수는 있겠죠. 좀 지나치게 단단해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도 적극적인 주행, 서킷에 들어가서 타도 크게 나무랄 데가 없지 않을까. 뭐 물론 아주 전형적인 스포츠카는 아니겠지만 이런 4도어 세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좀 극적인 스포츠 주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댐핑 스트로크도 극도로 짧고요. 지금 항상 달리는 그 강변길을 달리고는 있는데 느낌이 여태까지 탔던 어떤 차보다도 단단하고 아주 노면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 납니다. 일단 이 시트 포지션부터가 되게 낮고 아주 공격적인 자세를 연출하게끔 해요. 뭐 레이싱 머신처럼 뭐 뒤로 눕는 그런 포지션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허벅지 조임, 허벅지 받침 이런 부분에서 모두 몸을 잘 잡아줘서, 그리고 쓰인 가죽도 지금 고급 가죽이 쓰였는데 이게 지금 나파 가죽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스티치가 퀼팅 패턴 스티치가 굵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뭐 몸이 쓸리지 않게끔 잘 잡아주는데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물론 뭐 이 퀼팅이 그런 역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손으로 내가 직접 꿰맸다, 한 땀 한 땀 꿰맸다, 그런 정성을 드러내는 요소이니까요. 지금 그리고 일부러 액티브 사운드 제너레이터는 껐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키니까 청각적인 정보만큼은 스포츠카예요. 오르르릉 하는 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해보면, 잠깐만 밟아볼게요. 이 정도로 소리가 유입이 되는지라 거의 뭐 스포츠카 같죠.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 간 전환도 신속합니다. 이 입체 계기판이 들어가서 오히려 좀 느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그냥 바로바로 바뀌고 있죠. 네. 맞물린 8단 변속기도 그리고 괜찮아요. 이 3.3 터보 엔진과 어깃장 나는 구석 없고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특히나 이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주행할 경우에도 내 의도에 맞게, 의지에 맞춰서 잘 다운시프팅을 하든 업시프팅을 하든 맞춰줍니다. 차는 그리고 정차했을 때는 조용한데 달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깥에 그런 바깥소음 중에서도 노면 소음은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얘는 지금 PS4S 타이어가 들어갔거든요. 얼티밋 패키지 3를 선택을 하게 되면 PS4S 타이어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세팅만 보더라도 얼마나 좀 극단적으로 주행을 위한 세팅인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주에 M340i 시승을 지금 잡아놔서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3.3 비교했던 것처럼 얘도 얘랑 걔랑 아주 정확히 맞수가 되겠더라고요, 성격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아주 비교해서 섞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느낌으로는 3.3T 이 G70이 어쩌면 더 낫겠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터널에 들어와서 좀 더 잘 보이는데 어떤 앰비언트 라이트는 얘가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심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도 올해 이제 한 9월 그쯤 페이스리프트가 될 건데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전방 이런 대시보드라든지 도어 패널에, 도어 트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들어가서 지금 이제 계기판에 녹색 핸들이 떴고, 또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 그 차선 보조 기능 활성화됐다고 떴죠. 여기서 이제 모드를 눌러서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하고서 세트하면 지금 된 겁니다. 지금 89km로 세팅이 된 거고, 잠깐 보자면 지금 90km, 100km로 해서 볼게요. 앞에 차간 유지 그리고 차선 유지 모두 조향하면서 갑니다. 지금 시간은 얘가 이제 그래도 2020년형이라서 이전과 다르게 얘도 좀 빠르네요. 한 20초, 15초 정도 대략 되지 않나 예상이 되고요. 그 기능도 빠짐없이 들어갔다 라는 거. 이 기능은 지금 그리고 전 트림에서, 전 엔진 라인업에서 모두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차는 확실히 달리기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지금 시야적인 부분도 앞에 이런 엔진 후드에 파워돔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좀 라인이 쓴 것도 그렇고, 차 사이즈를 운전자가 가늠하기도 되게 좋고요. 일단 그리고 거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무슨 딱 붙어있는 것처럼 그런 즉각적인 주행 핸들링이 가능해서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되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전해줘가지고 내가 어떻게 얼만큼 달리고 있는지의 피드백을 정확히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운전자는 정확히 얼마나 더 달릴 수 있고 이 차가 마지노선에 어디까지 있을까라는 걸 쉽게 파악하겠네요. 그렇게 좀 운전자와 교감을 충분히 한다는 데에서 참 재밌어요. 재밌고 계속 타고 싶게끔 만드는 차입니다. 잘 팔릴만 하네요. 그리고 이 하이그로시 소재도 보면 여기만 쓰였잖아요. 그리고 이런 버튼 포인트 되는 것들, 저는 이게 하이그로시 소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부드럽고 매트한 소재들을 보다가 가끔 이렇게 눈이 툭툭 걸리는 기능이, 여기 만져야 여기가 어떤 기능적인 버튼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전부 완전히 막 하이그로시로 떡칠하고 막 이러는 차들은 그냥 투머치 화려하고 도대체 기능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게끔 만들어서, 어제 그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도 비상등을 이 하이그로시 패널 여기다가 심어 놔가지고서는 상대적으로 티가 안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찾기가 좀 애먹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아무튼 요점은 지금 이 G70에서 쓰인 하이그로시가 아주 적당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G70은 참 드라이버스카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3에 거의 모르겠어요. 완전 진짜 한계치까지 프로 드라이버들이 타면은 아이 그래도 3이지 라는 말이 선뜻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달릴 적에는 이 정도면 3 시리즈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을 대부분 지금 받고 있네요. 대부분 받게 되네요. 이런 살짝 트는 거 틀기만 해도 차가 그냥 몇 센티미터씩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게 참 대단하거든요. 이게 운전자가 참 조종의 즐거움이라고 하잖아요. 운전의 즐거움, 조종의 즐거움, 그걸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연비는 지금 7.9 나오네요. 지금 주행간에는 7.0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3.3 터보 엔진에다가 이 정도 연비면 좀 준수한 것 같아요. 그 연비에서 좀 더 좋은 연비가 잘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운전에서 오는 즐거움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꽤 만족스럽다, 연비를 잊을 만큼 즐거움이 크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네, 차가 이제 많이 막히는 또 구간이어 가지고 G70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탄 차가 이제 2020년형 제네시스 G70 3.3T 스포츠 프레스티지, 여기에다가 이제 얼티메이트 에디션 3를 집어넣어서 풀 패키지예요. 풀 옵션이에요. 카탈로그에 있는 거 전부 다 집어넣은 사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카탈로그 어떤 옵션 추천한다, 시승해보니 이런 옵션은 빼도 되겠더라 라는 콘텐츠를 지금 준비 중인데, 이 G70에서는 지금 얼티메이트 패키지까지 가면 이런 카본 캡, 이런 무슨 스포츠 룩을 좋아하는 소비자들도 분명 있으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카본들 굳이 필요할까? 이게 경량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 얼티메이트 에디션에서 브레이크는 근데 좀 탐나네요. 브레이크랑 PS4S 타이어 때문에 만약에 2차 G70 3.3T 스포츠를 가지고선 아주 좀 데일리로 쓰면서 그런 운전 재미도 꽤 좀 챙기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얼티메이트 에디션 선택하기를 추천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다면은 전 얼티메이트 에디션까지는 안 가도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G70은 이미 시장에 나온 지 오래됐고 평가도 많이 받은 만큼 저도 그 평가에서 이견은 없어요. 근데 이견이 하나 있다면 2열 공간? 전 2열 공간이 그렇게 받게 협소하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물론 경쟁차 대비 좀 부족한 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단 시트,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트가 너무 좋았어요. 몸을 전체를 다 잘 감싸 안아서 그게 좋았고, 또 트렁크는 근데 좀 작습니다. 이 턱을 어떻게 이렇게 넘지? 이게 그러니까 단단하다에 머물지 딱딱하다가 아니에요. 지금 승차감이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네, 스포츠로 해서 넘어볼까? 스포츠로 하면 딱딱하군요. 근데 얘가 딱딱합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 간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컴포트로 두고 달리면 그냥 데일리 세단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테크 같은 것도 이제 페이스리프트에서 바뀔 테니까 지금 이게 얘도 투싼 2020이나 또 투싼 2020도 그랬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사는 게 좋냐 아니냐를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는 이 3.3 엔진 원한다고 하면은 전 지금 추천이에요. 여기에 그 이제 신규 채용될 9월달에 나올 페이스리프트는 디자인 때문에 고민이네. 디자인을 차치한다 그러면 전 지금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디자인을 포함한다 그러면은 그 새로 나올 두 줄 디자인이 얘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근데 내년에 사든 아니 올해 9월에 사든 지금 사든 이 G70이 딱 그 퍼포먼스? 드라이버스카라는 데에는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유지하겠죠. 이상으로 2020년형 제네시스 G70 3.3T 스포츠 H-트랙 프레스티지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런 탱글탱글한 게 정말 좋네. 이 스티어링 휠을 어떻게 이렇게만